교수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문송이라는 말 있죠. 제 생각에는 요맘때가 문송이었어요. 이제는 펑송. 모두가 미안한 거야. 불행히도 너희들이 전공하는 이 데이터로 앞으로 한 3년, 5년 먹고 살면 충분한 건데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.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킬을 배웠다고 생각해요. 저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삼성전자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2000년에 미국에 넘어갔고요. 그때 11년 동안 작은 스타트업 3개 다녀보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창업했던 회사였고, 그리고 야후에 7년 있었고요. 야후 다닐 때 리더십 트랙을 한번 제대로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어떤 채용이라든지 피드백 주는 거, 온보딩이라든지 평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좀 많이 했었고요. 2012년에 한 11개월 정도 놀고 커리어 후반기에는 데이터 일로 돌아서서 작은 회사만 다녔어요. 커리어 전반기에 야후하고 삼성전자 두 개의 큰 회사 다녀보니까 별로 그렇게 저랑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후반부에는 의도적으로 작은 회사만 다녔고 이때 4년이 제 커리어에서는 가장 재밌던 4년.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와 마크 자커버그가 대담을 하게 있는데,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 코드의 20에서 30%를 AI가 작성하고 있다고 했고, 마크 자커버그는 자신들의 라마 모델 개발을 AI가 2026년에는 50% 정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. 구글 같은 경우는 2024년 10월에 내부 코드 25% 정도 AI가 작성한다고 얘기를 했고, 샤피파이 CEO는 이제 앞으로 헤드카운트 요청할 때 이 일을 AI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. 그거를 사내 공지한 거로 좀 유명했었죠. 듀오링고 CEO 같은 경우는 앞으로 채용은 하지 않고 현재 인원을 최대한 유지한다.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개발자 쪽은 발전이 분명하고, 그래서 좀 작은 회사건 큰 회사건 이런 툴들을 많이 쓰는 곳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코드 생성하는 양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병목이 그 코드를 리뷰하는 쪽에 생긴다.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 이 리뷰하는 용도로 또 다른 툴을 쓰고, 그러니까 툴을 여러 개 쓰는 거예요. 하나로는 생성하고 다른 하나로는 리뷰.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멀티 에이전트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. 이 AI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교수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얘기할 건 해야죠.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, 불행히도 너희들이 전공하는 이 데이터로 앞으로 한 3년, 5년 먹고 살면 충분한 건데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.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킬을 배웠다고 생각해요.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오피스 아워를 제가 매주 1시간씩 하는데 그러면은 한 10분 다니고 한 명씩 와요. 다 무슨 얘기하냐면 취업이 안 된다. 이력서 내면 족족 다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당장은 주니어에게 유리하지만 다음 변화하지 않는 시니어들 몸값을 많이 받잖아요.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6,000명 해고했죠. 거기 해고된 사람들 보면 야후 때 동료들이 있어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분기에 순이익을 28.5 빌리언 달러를 했어요. 사실 이번에 사람 자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. 분명히 뭔가 리스트럭처링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.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? 주니어들 자기보다 조금 연차 낮은 사람들이 갈 곳 뺏어서 들어가겠죠. 근데 또 그렇게 큰 회사만 오래 다닌 친구들은 불행하게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. 좀 작은 데 가서 행복하게 살아도 될 텐데, 또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지 않고 회사의 크기와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나?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, 그래서 일단은 주니어가 힘들겠지만 결국은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거고 주니어의 역습이 나올 거라는 거죠.